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더라고요. 단순하게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불법으로 기소하게 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를 받으면서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더민초의 낙마랑 약간 비슷한 구조인데 어떤 구조냐면 국민의 짐은 그런 식이에요. 이제 기소됐으니까 사퇴하지? 기소됐으니까 사퇴하지?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언론이 선동하고 있지만 현직 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 이런 걸 떠나서 지금까지 검찰은 똘똘 뭉쳐서 어느 누구도 기소 안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성윤은 이따가 그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윤석열 일파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냥 표적 기소됐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사건 개요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 3월 경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출금을 맡게 됐죠. 근데 이제 3개월 후에 2019년도 6월 18일에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가짜 사건 번호로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2주 후에 내용이 출금 당시 급히 서류를 작성이 됐고 관할 검사장이 사후 보고됐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최종 보고서가 나왔죠. 그 사이에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뭔가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의심을 사는데, 근데 이제 사건 관련해 가서 전화를 주고받고 이런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말을 종합해 보면 사건 관련해서 전화를 주고받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검사들 주장은 이거를 조사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이성윤 당시 그 대검 부장 말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사 지휘를 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제 검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기소가 되니까 언론에서 계속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보직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검찰의 어떤 선택적 수사나 선택적 정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학의 같은 경우는 2012년, 13년도에 다 성범죄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2019년, 20년 돼서나 기소되고 재판받아서 시효가 지나서 면소 판결을 받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검찰이 이렇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하듯이 막말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아예 이런 일로 생기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거는 어떤 검찰의 표적 수사나 선택 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게 외통수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김학의를 출국시켰다면 그렇죠. 어떤 그 의심을 받을 수 있냐면은 정권에서 이거 수사하기 부담스러우니 뺐다, 내보내줬다. 여기에는 뭔가 비리가 있다라고 할 것 같고, 또 그 출국 금지자 명단에 있지 않은 김학의를 그 공항에서 이렇게 붙잡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 불법성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재판 가면은 이거 큰 문제 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재판 가기 전에 지금 문제가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표를 내라라고 한쪽에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할 생각이고, 거기다가 나만 기소된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G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다 이렇게 그 고소당한 상황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예. 그런 굉장히 그 좀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김학의에 대한 검찰의 그 당시에 법률 적용의 미비, 아니면 그 자기 식구 봐주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 소홀히 하고, 지금 그 범죄자를 밖에 못 가게 만든 노력을 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법률적 잣대로,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의 팔을 비틀었더니 도둑은 괜찮고 팔을 비틀은 게 너 과잉방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논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애매한... 이 이야기 핵심은 이성윤은 본인이 개입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학의가 출국 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냐 이거를 출국 금지 한 석 달 뒤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파헤치려고 했는데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못하겠다가 이게 결자인데 실제로 그 윤대진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말 가장 측근 윤대진 법무부 당시 검찰국장이 안양지청장과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 안양지청장하고 윤대진하고 동기래요. 사법연수원 동기. 그래서 나는 그거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그 대검의 지휘계통 라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라인 중에 유일하게 이성윤만 기소한 거야. 그건 뭐겠어요. 아까 그 이야기 같은 선상에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검사장급이 기소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전무했다라고 하면 얼만큼 똘똘 뭉쳤던 기득권 집단인지 아시겠잖아요. 근데 그중에 그 검찰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 중에 이성윤만 기소를 해. 이성윤 본인은 나는 전화한 적 없고 실제로 안양지청장하고 통화한 건 윤대진인데 왜 나를 기소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차기 검찰총장이 가장 유력시되던 사람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총장을 못되게 막고 현재 중앙지검장도 못하게 하려고 빨리 사퇴해라라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박범계 장관은 이거 문제 없다. 아니 현직에 있는 검사가 무슨 그게 오해든 뭐든 간에 기소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 인사 발령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장관이 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거기다 대놓고 알아서 거치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아까 말한 더민초랑 아주 유사한 구조의 내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지켜야죠. 알아서 거취를 결정했는데요. 나는 본인의 직무에 충실하겠다. 그러니까 이거가 다들 이제 여기서도 저희도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성윤은 당시에 그냥 중간재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문무일 검찰총장도 있었고 박상희 법무장관도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통화한 거 윤대진이었다라는 것이죠. 본인은 그냥 중간에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그때 수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수사를 했을 때 윗선의 내용을 전달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딱 이성윤만 지금 기소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선택자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됐다라고 해서 다 그만두고 다 어떤 뭐 정리를 해야 된다라면 무죄 추정 원칙은 왜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국진당에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로 지금 기소돼 있는 사람들 다 국회의원 배지 반납해야죠. 그 사람들 좋은 논리다. 안 그러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 김혜령 국진당 대변인 똥만 싸는 입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국민을 위해야 할 그 사람인데 피의자로 되었다. 그러면 뭐 거취를 정하라고 하는데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들께서 그만두셔야죠. 거취를 정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엄연히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정경심 교수는 재판도 받기 전에 그냥 유죄예요. 그냥. 조국 장관 마찬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와도 조국은 그냥 유죄예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조를 해버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는 안 했다라고 결백을 주장하면 최소한 같은 편은 그 소리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넌 기소됐으니까 그만둬. 그리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넌 언론이 찍어서 밀수라고 했으니까 그만둬. 대체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뽑아준 거거든요. 밀리지 말라고. 제발 저쪽 세력들의 그 뻔뻔한 것에 밀리지 말라고 뽑아준 거거든요. 근데 쟤들이랑 한편 먹고 내부에서 그런 식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검찰이 예를 들면 검찰의 힘이 워낙 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뭐 마치 뭔가 장관급 이상 되는 중요한 자리이고 마치 수사 이외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기소가 되면 이거는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역대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장이 없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검찰의 구태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도 일단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무죄를 다투고 증거부장의 입장에서도 무죄를 다투고 그게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직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 라인에서 임무를 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영이 서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네. 검찰이 과거에 얼마나 비대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을 하나 더 이야기하고 가야겠죠. 김학의는 검찰들의 아주 부러운 대상의 상징적인 선배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스폰서입니다. 윤중천 같은 스폰서, 김학의한테 윤중천만은 스폰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스폰서를 받으면서 온갖 성폭력까지 그게 별장 사건이잖아요. 이 스폰서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 사건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검사가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학의 동영상이 나왔는데 화면이 흐릿해서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면죄부를 줬던 이자들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어떤 절차의 정당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게 출국 금지가 아닌데 그거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걸로 지금 이게 사건을 확대시켰잖아요. 절차의 정당성 이야기하면 정경심 교수 PC 같은 증거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들한테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같은 검사로서 감싸기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감옥 살해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 과정에 김학의를 봐준 사람들은 왜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나라를 고치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왜 이성윤만 지금 표적 기소가 됐느냐라고 외치도 부족할 판에 대부에서 자진 사퇴하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검찰 개혁을 왜 합니까? 에휴. 그래서 이미지만 얻어가고 이성윤은 계속해서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사람들 헤드라인만 보니까 막 불법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막 총애를 받고 있는 이성윤이 외압을 행사해서 불법을 저질렀단 말이지. 이 이미지를 어떻게 벗겨내야 되냐면 계속 디테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엄호를 그렇게 해줘야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몰려 있는 것은 밑에 검사들이 그 이제 중앙지검에서도 뭐 반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어쨌든 검찰 개혁하려는 쪽에 서 있고 그 안에 있는 2,200명에 달하는 혹은 2,500명에 달하는 검사들은 내가 어떻게 된 검사 자리인데 나는 선배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지키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싸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몇 명의 그 개혁적인 사람은 그 조직 내에서 거의 왕따시켜야 된다. 맞아요. 우리가 힘을 이용해서 제거해야 된다. 이 거대한 싸움 구도에 있는 것 같고 저는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노련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분이 그 어차피 그 밑에서 지난번에 그 윤석열을 제외한 수사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좀 멋진 아이디어 내서 검사들 인사할 것들은 좀 인사하고 나중에 뭐 잘 처리할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이성윤을 수사한 곳이 수원이죠. 그렇죠. 수원지검. 그렇죠. 더 내려가면 그 밑에 안양지청 그 관할이었던 거잖아요. 기소는 중앙지검이었어요. 중앙지검장이 있는 그 중앙지검에다가 이성윤을 기소했다고. 물론 명분은 그 이규원 검사나 뭐 차규근 검사 등과 같은 병합도 시키고 이성윤 지검장 지역이 이제 중앙지검 관할이라고 하는 거긴 하는데 아예 중앙지검장 자기 상관 수사하라고 검사들한테 그걸 준 거 아니에요. 이런 미친 짓을 검찰 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망신 주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해야 되냐고. 김학의를 지금까지 비호했던 사람들은 누구냐고 외치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성윤 그 지검장이 뭐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에 발맞춰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부 총질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면 이거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히려 이성윤한테 뭐 백혜련 의원이 완전히 그렇게 발언한 건 아니라고 또 하지만 어찌되었든 옷을 그 거취를 정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 말은 사퇴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명예를 회복해라. 지금 이거 별것도 아닌 걸로 기소된 거에 대한 불명예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한동훈도 지금 저딴 식으로 하고 있지 않냐는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더 힘을 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김호수 말씀하셨는데 언론은 벌써부터 이제 갈라치기를 좀 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김호수 차기 총장이 약간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도 모두 이것을 좀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예. 잘 완만한 마무리하는 수순 가야 되는데 네. 이성윤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성윤을 떼어내게끔 하려고 하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김호수 총장 후보는 좀 조심하고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히 특수부 계열의 배신자 이성윤은 끝없이 이제 이게 괴롭히기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요 관련돼 있다는 그 지휘 라인에 윤대진이라는 사람들은요 공수처로도 이첩시켰다. 법은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검사들에 관한 죄가 새로 이렇게 이제 소위 입건 비슷하게 되면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는 쪽인데 참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이야기처럼요 이성윤은 상을 줘야 될 사람인 거잖아. 간단히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불법 행위자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대로라고 해도 못 나가게 막았다면 상을 줘야 되는데 이걸 기소하고 자빠졌어. 결국에는 보면 검찰 내부에 권력 싸움도 아니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구리 넣고 있는 거예요. 이성윤 너 배신자 한번 맛 좀 봐. 평생 괴로울 거야.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검찰의 가장 개혁해야 될 본질이라고 하면 민주당 특히 법사위 국회의원은요. 이 상황에서 최소한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기소됐으니까 물러나. 거치 결정해. 그게 국민의힘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부터 이제 피고인 될 사람이 중앙지검장에 앉아 있는 건 검찰의 수치니까 물러나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근데 백혜련 의원 얘기는 오늘 그 아침 뭐 BBS에 나와서는 이 기소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좀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가짜 뉴스였다면 정정 요구를 해야죠. 자기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른 언론이 나와서 말 바꾸기밖에 안 되죠. 그거는 그 이야기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때 백혜련 의원이 다른 방송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이성윤도 지켜야 되겠네. 지킬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진짜 여기까지.